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하단부에 잡혀있던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부터 지지라인을 딛고 올라온 시장이 단기적인 이평을 재돌파하면서 상방을 향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움직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지지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부터 본다면 제가 최근에 매도보다는 관망 전략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지지라인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자, 주식이 결과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다시 지지 라인으로 확인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고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상승, 그쵸? 이후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전고점이었던 이 지지 라인을 딛고서 재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떠한 위치냐? 바로 이전에 여러 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돼 있던 이 240달러 라인을 전고점으로 뚫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시 이전보다 높은 전고점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이 하락으로 나아가는 조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라인을 깨면서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 어제 다행히도 앞서 강조드렸던 240달러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이 잡혀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방향성을 상방으로 돌리게 된다면 이전의 고점을 넘으면서 다시 파동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요한 지지라인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단순하게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재매수를 하지 못한 분들은 또 포모를 느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이러한 지지 구간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일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면서 이후의 시장 상황을 팔로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때는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전에 매수가 들어갔던 위치 상방에서 주요한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때는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이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너무 잦은 매수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계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봉을 보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봉 추세상으로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밀고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번 주 중에 지지를 만들어 준다면 다음 주에는 또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일간 방향성이 주봉을 어떤 식으로 이끄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핵심적으로 이전과는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이전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매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윗꼬리를 만들었던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단번에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서 너도 나도 팔면서 매도량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잦은 매수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무너지어 내린다면 손절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보유한다 라는 원칙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제 6% 가까운 반등이 나왔어요. 강한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추세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 라인이 있는 100달러 위쪽까지는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빠르게 빠지게 된다면 SOXX 같은 경우도 주요한 지지라인인 240달러까지 빠르게 빼준 후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바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수평적인 구간으로 지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빠르게 빼는 흐름으로 움직였던 와중에 어제 지지가 조금 더 빨리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방을 향한다고 한다면 주요한 지지 라인이 있는 자 105달러나 110달러 라인까지 2, 3일 만에 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어제의 반등을 뒤이어서 여기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면 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 구간 즉 240달러의 살짝 위쪽에 있는 자, 245달러 인근에서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재상승을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1차적인 핵심 지지라인에서 다행히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 그 반등세를 오늘 유지해 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흐름. 최소한 지지 정도는 해준다고 한다면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의 단기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상방을 또다시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의 시장은 어제의 지지세 핵심적인 요 지지라인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함께 이어져 가는지 오늘 수목금이라는 3일 동안의 거래일 동안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지라인을 형성하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라인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전의 전고라인을 도전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240달러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때는 손절 혹은 익절을 고려해 주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매수 매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매수 매도를 설명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단기적인 일간 추세가 뚫릴 때마다 매도가 나가도 되겠죠. 다만 이렇게 되게 된다면 너무 잦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쌓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채권 수익률로 보더라도 일간으로 볼 때는 반등을 만들어낼 것 같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장기 채권이나 단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게 된다면 추세에서 빠져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켜내는지 그리고 뚫어야 될 구간을 뚫어내는지 기본적인 원칙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SOXX라는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할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나스닥이나 기술주 역시도 그러한 움직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균열이 생기는 거는 이러한 모습에서 균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 이틀 2일마다 뷰가 바뀌어요. 2일 전에는 매수 그리고 2일 후에는 매도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1, 2일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세배 레버리지라는 거는 원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원지수의 지지 그리고 저항이 유지되는지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2, 3일 동안 이러한 등락폭이 나오면서 한 20%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수익률을 기반으로 이 세배 레버리지를 접근을 하게 된다면 내가 10%에서 손절이 나가겠다 이런 식의 매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팔로우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식의 움직임보다는 원지수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배 레버리지를 원지수의 단기 추세가 무너졌을 때로 잡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원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의 수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지수의 원칙을 따라서 세배 레버리지의 움직임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유 전략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원지수의 주요한 지지라인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의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나는 보유 전략으로 홀딩을 나가겠다 판단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 혹은 매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QQQ
QQQQ 이런 식의 세배 레버리지를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원지 수상의 기술적 분석의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안에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 오늘 시장 핵심적으로 엔비디아가 어제 만들어냈던 지지, 반등 라인의 에너지를 최소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지에 포인트를 두면서 접근을 해주신다면 이번 주 시장 어떠한 등락이 나오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